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매수가는 8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4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시젠이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8만 원대에 샀기 때문에 이제 손실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분은 참 아프리카에 뭐 감사를 해야 되나 아이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네요. 네. 근데 뭐 어쨌건 그 치료제나 뭐 이런 쪽 뭐 대도 안 되는 뭐 그런 걸 하는 거라면 지금 올랐을 때 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일단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시가총액 뭐 일단 뭐 3조 원대인데 연간 벌어들이는 거 6천억씩 해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좀 백신 나오면서 떨어질 거라고 봤었는데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되려 뭐 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면 이제 치료제도 어쨌건 치료제를 쓰려고 하면 검사를 받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줄어드는 폭이 생각보다 더 완만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뭐 시장에서 원래는 이제 뭐 연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 증권화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뭐 내년에 뭐 4천억, 3천억 이렇게 계속 줄 것이다 했는데 내년에도 뭐 한 5, 6천억 대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충분히 싸고 얘네가 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지금 진단 키트 외에도 사업을 좀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고 뭐 신속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기술 개발 돈을 워낙 많이 벌어 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제 인수합 M&A 뭐 이런 쪽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얘도 그렇고 뭐 SD 바이오센서 이런 애들은 그래도 그게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쭉쭉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않겠지만 최소한 이제 화이자 백신 FDA, 화이자 그 FDA 그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뭐 살려는 드린다 뭐 이런 것처럼 진단 키트 수는 있을 것 외에도 같습니다. 사업화가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좀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적의 연속성이 발생할 수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또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고 내년부터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연속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남아공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맞아요. 뭐 다행스럽게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매물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싸긴 싼데 코로나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자금들은 계속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즉 그거는 우리를 매물이라고 이야기하죠. 현재 차트에서 매물대가 78,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1차 매물대가 일목상 78,000원대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물량을 줄이는 전략, 절반은 줄여놓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뭐 악재가 계속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언저리인 88,000원대가 또 2차 매물대가 정말 강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넘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과감하게 거기 구간 왔을 때는 그래 내가 조금 달리 생각했다, 틀린 생각을 했다라고 본인 투자에 뭐 쓰라린 경험일 수도 있다. 한번 제대로 배웠다라고 생각으로 그냥 잔여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진단키트 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SD 바이오 센서인데요. 이제 신속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짧게 보셔야 돼요.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은 일시적인 네, 현상이다.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거 뭐 일시적으로 좋았고 차후에는 많이 안 좋아지겠지가 이제 2, 3년 후를 다 주식을 반영하려고 할 테니까 뭐 서서히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는 14,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에 들고 계십니다. 여름에 매수한 뒤로 손실만 보다가 최근에 수익권에 들어왔는데 요즘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신가 봐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당연히 뭐 다음 주에는 좀 떨어지겠죠. 그동안 좀 올라온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뭐 주성 엔진은 보니까 얘네가 이제 증착 장비를 해요. 근데 삼성 쪽에는 옛날에는 뭐 좀 관계가 있다가 지금은 삼성보다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점이고 뭐 원자 증착 장비를 이번에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해요. 예, 그게 주성 엔진이 가장 먼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고 가고 있고 그런 데서 이제 경쟁사를 좀 우리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매출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에 예, 3분기에 굉장히 좋았고 일단 반도체 예, 그 사이클 이제 투자 사이클 내년까지는 좀 강하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강하게 이어질 것 같고 하이닉스도 뭐 국내 투자 뭐 중국 쪽에는 좀 투자가 좀 막혀 있지만 대신에 뭐 용인이나 뭐 이런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가 또 생기잖아요. 예, 그쪽으로 이제 내년 뭐 매출 늘어나고 또 뭐 태양광 쪽도 옛날에는 이게 계륵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되면서 또 바이든 정권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또 이익에 굉장히 좀 기여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좀 올라온 게 그냥 이유 있는 예, 상승이었었고 조정폭이 뭐 그렇게 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예, 수익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보는 쪽이 예, 지금은 나을 것 같네요. 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조금 더 예. 버텨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쪽에 이제 증착용 장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증착용 장비가 정말 많아요. 원익 IBS, 테스,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맨 마지막에 붙어요. 그만큼 이제 증착 쪽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ALD 쪽에서 뭔가 좀 가치적인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디스플레이 증착, OLED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매출이 많이 찍히는 기업이에요. 그것도 뭐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아픈 손가락이 태양전지 쪽이었는데 2010년도에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2천억 대밖에 매출액을 못 보여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2010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태양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4천억을 처음으로 찍습니다. 태양전지가 잘 팔리면서. 근데 요번 2분기 때부터 태양전지 쪽이 좀 살아나요. 그쪽 장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매출액이 3천억이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붙는 게 이제 원래 매출액이 3천억이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굿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 ALD나 뭐 증착용 장비 시장에서 야 이거 내년에 3천억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지금 막 붙는 거예요. 그럼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화면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제 3분기였습니다. 요게 3분기 때 238억의 영업이익이 찍히면서 매출액 884억.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내년에 1,000억 원 찍을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이니까 추가적으로 앞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붙기 시작한 거고 현재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뭐 18,000원, 19,000원 정도 와가지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한 번에 슈팅은 더 나온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물량을 줄여놓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상태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는 11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이분은 동박 사업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조금 고점에 사신 것 같긴 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동박은 좋아요. 예, 좋고. 근데 이제 사실 좀 1, 2, 3위 업체면 얘는 3위 좀 끄트머리예요. 예, 끄트머리고 이제 좀 뭐 캐파를 좀 늘려서 한번 사업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얘네는 또 이게 넘어간 회사거든요. 예, 뭐 사모펀드 이런 쪽으로 넘어간 회사고 돈을 많이 또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SKC나 일진 예, 그 머터리얼즈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이미 생산 캐파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에서 또 거기서 또 공격적으로 또 투자하고 또 고려하연 굉장히 돈이 뭐 지금 집에 뭐 그냥 뭐 황금 송아지가 몇백만이 있을 정도 그런 회사예요. 거기서 또 이제 뭐 동박을 또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애매해질 수가 있고 하려면 그냥 뭐 1등 하는 뭐 SKC나 뭐 일정 머터리얼즈 해라. 굳이 좀 불확실성 있는 얘들 좀 할 필요는 좀 없겠다 보고요. 그냥
이쪽은 뭐 나오세요. 그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리스크를 테이크하기보다는 조금 더 1등 기업, 1등 네, 차라리 종목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해보자 좋을 이렇게 것 말씀을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도 종목 교체 원하시나요? 지금 이제 이분이 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가 선택했는지 알아요. SKC는 7조가 넘어가고요. 1.5트리어즈는 거의 7조 가까이 이것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3조 원대인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접근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솔루스 첨단 소재 가져가되 아마 절반 정도는 줄여가지고 SKC나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니면 고려아연이나 이렇게 양분해서 가져가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량이 25%나 되니까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캐파 확장에 찝찝함이 있는 쪽에다가 너무 많은 물량을 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KC나 고려아연 쪽으로 일부 물량을 줄여가지고 반반씩. 동박은 좋을 겁니다. 동박은 지금 뭐 구리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유일한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반씩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쪼개보자고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SKC나 고려아연으로 비중을 조금 분산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국고청 3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문자창과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두산중공업인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5,500원이고요. 네. 플러스는 30%. 근데 어제 보니까 네. 유상증자가 떴어요. 그래서 유증한다고 그래서 저걸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면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반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25,500원이고요.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유상증자가 떠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참 이거 난감하네요. 난감해. 유상증자까지. 얘네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조인가요? 11조. 11조? 12조예요, 12조. 12조인 것도 참 웃기고, 그것도 좀 웃기는 일인데, 거기도 또 뭐 유상증자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여러모로 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두산중공업, 이제 사실 뭐 이게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했던 것들은 다시 원전, 뭐 스마트 원전,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볼 수가 있는데, 뭐 원전이 사실 뭐 탈원, 뭐 이번 정권은 뭐 탈원전 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이 원전 전력 비중이 준 적이 없어요. 탈원전도 좀 먼 얘기고.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원전이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또 그것도 뭐 지금의 뭐 집권당이냐 아니면 또 야당이 되느냐, 거기도 정치적 불확실성도 상당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지금 국내외에서 또 원전에 대한 뭐 탈원 재평가가 또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서 반드시 원전 필요하다, 그런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걸 굳이 뭐 유상증자 받으면서 또 그걸 받으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의문이고요. 네. 뭐 어느 정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좋아지고는 있어요. 또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 굉장히 큰 터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성장성 좋은 건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또 그만큼 또 이제 얘가 두산중공업 원래는 또 화력을 이 중심이었습니다. 화력이 중심인데 매출이 대부분의 화력에 집중돼, 그쪽은 이제 아예 이제 사업이 또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사업들로 채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버거운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유증을 받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물량 가지고 조금 더 뭐 기다려보든가 그렇게 하는 쪽이 좀 나을 것 같네요. 네, 유증을 받기보다는 조금 더 버텨보자. 대표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왜 시간에서 하한가 가고 왜 유정 증자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유상증자 할 만한 무슨 사업거리가 있냐?
채무 상환을 위해서 절반은 채무 상환 쓰고 절반은 신사업 투자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뭐 지금 저도 뉴스를 봤어요. 지금 봤고 제가 어제 좀 장염이 있어가지고 알아두었다가 지금 아침에 정상화돼서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봤는데 왜 유상증자를 했을까라는 생각밖에 지금 저는 안 들고 일단은 일단은 뭐 저도 김주 대표님랑 똑같은 물량이 좀 많으신데 네.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상증자 유무는 차후에 나오는 뉴스플로우나 무엇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지 뚜렷한 사업 계획이 나오면 그때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 어차피 급락할 거예요.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좀 기다렸다가 좀 판단하자고요. 일단은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죠. 뭐 급락은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올해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모르는 거죠. 1조 5천억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아무튼 주가는 급락을 하겠지만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유상증자를 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좀 기다렸다가 좀 판단해 보자고요. 유상증자 참여는 일단은 보류.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은 계속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유상증자 참여는 일단 보류하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셨나요? 하나기술이요? 네, 하나기술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좀 많아요. 저기 7만 원이고요. 네. 매수가는 7만 원이고 비중은 55%예요. 비중이 왜 이렇게 높으신가요?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어요? 글쎄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럼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계속 좀 산재가 오래 된 것 같아요. 몇 개월 됐는데 네. 이렇게 계속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그냥 들고 가야 되나. 네, 너무 목소리에 힘이 불안하고 없으신데 그냥 바로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힘이 너무 없으세요. 지금 7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비중도 너무 높으신 상태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이게 또 이제 참 2차 전지 장비 쪽이에요. 예, 장비 쪽이고 뭐 작년에 상장에서 처음에 이제 한번 좀 모멘텀을 받긴 했었죠. 그런 다음에 장비 쪽에서 사실 이제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뭐 얘네들도 이제 뭐 배터리 3사 쪽에 공정 장비를 일부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뭐 막상 이제 3분기에 실적을 까보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또. 예. 그리고 시가총액은 좀 높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좀 안 그래도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장비에서 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얘는 아직 좀 확인할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 불확실성도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 계속 뭐 배터리 3사는 계속 증설을 할 겁니다. 근데 얘네도 거기에서 일단 이제부터는 이제 4분기라도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예,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2차 전지 쪽이 이제 그 소재는 좀 너무 많이 갔어요. 또 걔네들이 또 이제 조정이 받으면 또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너무 크고 너무 큰 것도 문제고 참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이고 지금 줄이기도 좀 애매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또 월요일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다렸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올 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나 이런 건 좀 이경락 대표가 좀 집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 기술적 반등 좀 짚어주세요. 어디까지 먼저 반등할 수 있을까요? 하나기술은 제가 팠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스타츠클럽에서 2000이랑 2000년에 다 팠으니까. 근데 우리 후보에서 탈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력은 돼요. 네. 근데 돈으로 연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기술력은 되는데 이런 거 뭐 축구 선수 중에 가능성은 있는데 저 키가 작아서 안 돼. 이러면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기술력은 되는데 수준을 잘 못 따내요. 그러니까 돈을 못 찍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근데 전공정 시장에서 절대 강자 맞고 턴키라고 하죠. 키를 맡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PNT라고 있어요. 네. 그건 정말 좋은 기업이고 하나기술이 PNT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 근데 하나기술은 자기네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네. 아무튼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PNT처럼 실적을 아직까지는 못 추천하고 수주를 못 되는 게 한계였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투자처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700원이고 목표가를 최대 이거 제 차트가 아닌데 제가 또 잘못 좀 6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 수 있다는 전제를 깔게요. 한 57,000원 이상부터는 물량을 줄여가지고 현금을 만들고요. 이 자금을 어디로 이동하냐면 제가 의외의 이차전지 하나를 선택할게요. 삼성 SDI요.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가자 이거죠. 그럼 왜 삼성 SDI를 가냐? 이거예요. 내년 1월 중순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대형 쪽으로도 자금이 갈 거예요.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저평가되게 됐다는 논리가 붙게 되면 삼성 SDI 쪽으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못 사니까 삼성 SDI로 일부 물량을 이동해 놓고 내년 1월로 준비하자 차라리. 그러면 손실 난 거 만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네, 6만 원대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삼성 SDI로 종목을 교체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드팩토입니다. 매수가는 97,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55,000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비중이 또 50%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인 점은 뭐냐면 이 매드팩토는 일반적인 바이오들이 사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좀 잡주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매드팩토는 어디서 이제 또 뭐 ND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 그쪽에 항상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애들이긴 해요. 예, 그리고 또 뭐 자금 조달할 때 바이오 섹터가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매드팩토는 쉽게 조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요. 예, 킬러 컨텐츠는 뭐 있다는 겁니다. 기술은 예, 기술은 있다는 거고 뭐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매드팩토 얘는 이제 항암 쪽이에요. 예, 항암 쪽인데 매드팩토의 그 좀 항암제를 좀 잘 듣게 하는 예, 그 적용률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안 듣는 항암제가 매드팩토랑 좀 연결되니까 이게 좀 적용률이 좀 높아지더라. 뭐 관해율도 조금 올라가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항암 쪽에서 10%에서 20% 올라가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돈을 좀 많이 끌어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버텨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언제 한번 좀 나오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다만 지금 바이오 쪽이 굉장히 특히 이제 뭐 이런 뭐 항암제나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지금 안 좋고 이런 타임에 올라가면 뭔가 또 스타가 나와야 되고 굉장히 오래 좀 걸릴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97,500원. 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뭐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뭘 팔라고 해도 못 팔 거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다. 조금만 더 버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을까요? 지금 97,000원이잖아요. 네. 지금 55,000원이니까 난 진짜 바이오를 왜 이렇게까지 다들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량도 너무 많네요. 네. 그냥 절반 저는 자르자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반도체나 뭐 PCB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나 뭐 새롭게 이제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것들 그걸로 그냥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많이 좋아지고 그랬을 때 나 혼자 또 주가 빠지다 보면 그 병 걸립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반토막 난 거 100% 먹으면 원금 복구하고 그 이상 먹으면 계좌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시장의 자금들은 이런 걸 지금 원하지 않고 있는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절반은. 네, 과감하게 절반을 줄여놓고 다른 기회를 좀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저 루트로닉이요. 네, 루트로닉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저 18,669원, 네. 그리고 비중은 90%예요. 네, 18,669원에 비중 90% 거의 올인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 좀 오랫동안 지켜봤었는데 네. 좀 기술력이 좋고 또 턴어라운드도 하고 해서 네. 사실은 중간에 좀 팔았다가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비중을 늘렸는데 요즘 실적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내려서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시청자님, 저 먼저 여쭤볼게요. 네. 혹시 피부과 관련된 일을 하세요? 아니요, 피부과 관련 병원 쪽 관련 일은 안 하시고요? 네. 네네. 근데 피부 그런 레이저 시술은 좀 가끔 받고 친구들이 많이 받죠. 생활 속에서 루트로닉에 대한 종목을 어느 정도 또 알게 된 계기도 있네요. 네, 그리고요, 그거 아주 한 7, 8년 전에요. 그 무슨 다큐 같은 걸 했었는데 네네. 굉장히 또 기술력이 좋다고 네, 그런 거 보고 좀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래요. 7, 8년 기억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럼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네네.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더 버텨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회사가요. 네. 예. 진짜 뭐 7, 8년 전부터 루트로닉이 다크호스였어요. 오, 근데 항상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별로였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 시장에 침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굉장히 힘들고 그 기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굉장히 이걸 안 쓰면 안 되는구나 싶은 그런 정도로 성능이 좋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피부과 원장님들을 구워 삶을 수 있는 그런 영업력도 필요하고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입니다. 근데 루트로닉이 진짜 다크호스였죠. 예. 근데 재작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드디어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 예, 올해 드디어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올라갔고, 하면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월요일날 더 떨어질 거예요. 예, 더 떨어지는데 이미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90%, 뭐 10% 왜 남겨놓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남은 거 써요. 예, 써도 그냥 쓰시고 월요일날 어차피 이건 또 피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지금 뭐 시즌에 이런 것들 가잖아요. 그럼 또 떨어질 거라고요. 그럼 마지막 쏘시고 피부과 잘 다니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남겨서 뭐예요, 10%. 한번 하는 거죠. 100% 가요, 100%. 90%일 바에는 오히려 올인해보자 하셨고요. 대표님께서는요? 땀이 나네요. 저는 근데 네. 이 여성 쪽 레이저 피부는 이런 걸 전혀 안 맡아가지고 네. 혹시 그 필러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레이저로 대체하는 게 있어요? 레이저 중에서도 뭐 콜라겐을 생성하는 레이저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요 회사에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걸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필러를 대체할 수 있고 뭐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에 뭐 표본이 될 것이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실적이 말을 해주는 거니까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건 맞아요. 옛날에 원래 그 당뇨병 환만부종 생기고 뭐 눈 멀게 되면 그거 레이저 시술하는 기업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렵고. 근데 피부는 누구나 이제 어느 병원이든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레이저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제짝을 찾은 거죠. 피부과를 공략은 제짝을 찾아서 이제 실적이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가져가는 전략은 맞을 것 같고 저도. 근데 뭐 물량 추가 이런 얘기는 뭐 10%가 뭐 10%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고 아껴야 되겠죠. 일단은 내일 두시고 계속 일단은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저희가 또 기업 탐방을 여기를 한번 다니게 될 거예요. 행여나 이제 기업 탐방 갔다 온 내용을 뭐 저희 유튜브에다가 이경락 24시 클럽 유튜브에다가 뭐 올리게 되면 그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은 매수가 회복 네, 더불어서 수익까지 가능하다. 네, 일단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아. 수익이 나더라도. 네, 네.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